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수면무호흡 증후군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 증후군 수술은 저희가 풀세트라고 하죠. 이제 수술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했을 때 한 번 아프고 말게요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안녕하세요. 코코넷TV 비누과 전문의 김무건 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코골이 수술을 문의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골이 진료를 보기 전에 수술부터 얘기를 하고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골이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진동소음이고요. 수면무호흡증은 완전히 숨이 막히는 건데 정상적으로 숨을 잘 쉬는 사람이 있으면 무호흡증과 정상 사이에 있는 게 코골이에요. 코골이 수술을 하면 좋아지죠. 근데 수면무호흡증이 같이 있는 분들이 수술했을 때는 얘가 코골이로 바뀌고 코골이는 좋아지면 코골이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은 나는 수술을 했는데 왜 코골이가 그렇게 많이 안 줄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면무호흡증이 많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필요 없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됐고 정확한 이제 CT와 영상학적 검사들이 뒷받침이 돼서 수술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그 긍정적의 근거가 되는 거는 무호흡 지수예요. 근데 하지만 코골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들이 다 트랜지션하게 되면서 남아있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재발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코골이 방송을 많이 찍으셔가지고 설득됐어요. 지난번 방송에 김동전장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어우 역시 탑이십니다.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코골이. 푹 들어오시네. 어,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진단이 중요해요. 진단을 하고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무호흡증 수치를 확인하고 CT나 이런 걸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랑 양압기 치료가 있어요.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양압기를 들고 다니시기 힘드신 분들, 출장이 잦다거나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보일 때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는데 저희가 그 구조적 문제를 찾을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CT나 내시경 사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실제로 코 고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진단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시기 전에 약물 유도 수면 내시경 검사라고 해서 주무시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자는 상태에서 코를 골거나 무호흡이 생기는 상태가 나오면 그때 연성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비강, 비인두, 구인두, 후두까지 싹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이분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지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그렇게 하면 수술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 수술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수면무호흡 증후군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 증후군 수술은 저희가 풀세트라고 하죠. 이제 수술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했을 때 이제 수술의 종류가 코에 관련된 수술이랑 목에 관련된 수술 그리고 혀나 턱에 관련된 수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능코 성형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코에 관련된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수술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S입니다.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못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드가 서로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수술 전략상 목 수술을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소독을 새로 하고 이제 코 수술을 따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코골이 수술의 통증과 코 수술의 통증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조금 힘들어하시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의학의 발달로 이제 무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통 주사와 다른 통증 주사들, 진통제들을 통해서 통증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골이 진료를 보러 오셨다가 코 수술 같이 하는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하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저희도 같이 해도 크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코 성형이라고 한다는 건 코를 예쁘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코의 기능을 잡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코골이를 유발하는 부분이 비중격이나 이런 기능적 코의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같이 잡고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의 수술로서 모든 많은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비중격을 잡아야 되는 분인데 이번에 수술하고 나중에 성형을 하고 두 번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또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한 번 아프고 말게요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거를 같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술 방법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또 어그레시브하다고 하죠. 이게 좀 공격적으로 환자분의 그런 무호흡증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 중에서 턱을 앞으로 빼는 이설근 전진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어요. 이설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8mm 정도 앞으로 전진시켜주는 그런 뼈를 쳐서 앞으로 빼는 그런 무서운 수술인데요.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의 그런 무호흡증도 많이 개선이 될 뿐더러 무턱이신 분들은 턱의 외형적인 개선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오실 때 코의 모양적인 부분과 턱의 모양적인 부분을 같이 조화를 맞춰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용과 이제 기능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겹치는 부분도 사실 많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진짜 완전한 풀세트.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근에 양압기라고 하는 기구가 너무 좋아져서 수술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트렌드가 조금 예전만치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환자분들의 그런 특성, 자기가 이제 출장이 잦다던가 아니면 양압기를 이제 쓰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병원에 내원해서 수면 다원 검사나 이비인후과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실한 진단을 해야 저희가 그때서야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꼭 오셔가지고 자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 뒤에 이제 이런 치료에 대한 것들을 저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코넷넷 TV의 정재훈 김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